여기는 각종 장르에 대해 규칙 없이 이야기하는 북카페 크로스 카운터. 멋있어. 멋져 이건.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불타오르는 버전이었습니다. 네, 프로그램 소개해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책 위주로 장르 전반을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장르 전반을 다루며 작품 소개, 대담 등이 진행되는 무규칙 2종 장르 대결 크로스 카운터입니다. 다시 한번. 아, 좋았죠. 네. 그래서 진행하는 사람들은요. 예, 진행하는 사람 가장 먼저 권님부터. 똑같이 해야 되나요? 아니 뭐 마음대로 하세요. 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따르게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제가 소개할 때. 그럼 제가 바로 받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가장 덕력이 낮은 오늘 계속해서 멘트가 얼마인데? 잠깐만. 페이크 라이 병신들아. 미안해요, 욕해서 네. 미안해요. 아니, 대사가 아니, 원래 그런 대사서. 네, 알아요. 네, 이 중에서 가장 무게감과 덕력을 자랑하고 있는 네. 네. 목소리 깐 남자 지상입니다. 네. DC. 예,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딱히 담당하고 있는 건 없고 담당하고 세댄 목소리 정도 네. 박수와 환호성을 담당하고 있는 DCDC입니다. 와. 네, DC. 네. 마지막으로 네, 완선 씨. 저는 아무래도 진행병 걸린 것 같은 네. 여자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완선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네. 이 프로그램은 유재석이 2명이에요. 지금. 유재석이 2명이야. 강호동이 하나, 유재석이 2명. 강호동은 접니다. 그냥 제왕병자가 아니라 진행병자가 둘이 있어. 아, 그러게요. 그러게요. 녹음 이제 끝났다. 네, 이 프로그램은 이런 사람들이 진행하는 장르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은 2부 네. 준비됐는데 네, 2부 얘기해 주시죠. 2부 뭐 하나요? 네, 오늘 2부 특선 메뉴는 궤도와 아이돌. 아이돌? 오, 네,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뭐 이제 아이돌 궤도와 아이돌이 어떤 관계인가는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다 보면 그렇죠. 차차 나올 거니까. 차차. 네, 카라가 루팡을 불렀. 아, 이건 아니죠. 그건 그 정도로면 이 방송하지 않습니다. 그렇네 진짜. 네. 네. 할라 이거 터치 할라 아니에요. 네, 진정하시고 네, 죄송해요. 미안해요. 네. 그만할게요. 1부는 저희들이 이제 장르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보고 그 장르에 속하는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2부에서는 그 장르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파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얘기는 궤도와 아이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할 텐데요. 아마 아이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이 많이 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네. 아이돌은 디저트입니다. 디저트는 네. 잠깐 먹는 거죠. 네, 그쵸. 일단 가보죠. 네, 네. 시작합시다. 예, 여기서 뭐 가장 궤도와 관련된 마술에 관련된 덕력이 제일 높은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별건 아니고요. 흔히 그 우리나라에서 추리 소설 하면은 탐정을 생각하게 마련인데 궤도도 사실 궤도물도 탐정 소설? 이라기보단 추리 소설에 들어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생겼는데 왜 하필 영국에서는 탐정 소설이 나오고 프랑스에서는 궤도가 나올 수 있었느냐? 여기서 좀 특징이 있는 게 로망 포르쉐라는 표현을 써요. 프랑스에서는 추리 소설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찰 소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유가 궤도가 나오는데 경찰 소설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비도크 때문이에요. 비도크 때문에. 비도크가 경찰의 그 자문으로서 경찰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기본적으로 탐정이 뭔가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해결합니다. 경찰 중에 민한 경찰이 해결해요. 꼭. 미남. 네, 그렇다 보니까 경찰이 상대하는 건 바로 범죄자죠. 그렇기 때문에 궤도물도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저번 회에 말씀드렸던 거지만 프랑스가 굉장히 치안이 불안한 곳이었어요. 그 마르세유 같은 데서는 어느 정도냐면 기록을 보면 그 신사들이 기본적으로 지팡이를 들고 다니고 몸을 지키기 위해서 지팡이를 이용한 격투기를 배우고 사바테라고 하는 무술이 있어요. 사바트. 예, 발기술. 예, 발기술을 주로 쓰는 이소룡의 발기술이 사바테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만큼 실전적이라는 이유인데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사바트라는 말 자체는 헌 신발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동네 불량배들, 양아치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때려 눕힐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한 봉에 죽일 수 있는가 기술을 연구하고 막 그런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위험에 빠졌을 때 한 방 뻑 치고 그렇죠. 도망갈 수 있는. 그렇죠. 신사는 궤도처럼. 지팡이를 들고 다니고 그렇죠. 네, 궤도는 기록에서는. 헌신발을 양아치는 헌신발을 신고 양아치 다니고 헌신발 신고. 궤도는 스틱을 들고 다니고 합쳐진 예.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당시에 신사의 이미지와 악당의 이미지가 합쳐져 가지고 당시에 실제로 그 범죄 조직이 크게 있었어요. 이 프랑스 마르세유 안에는 그 중에 대빵인
그 비도크라든가 이런 실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궤도물이라고 하면 바로 실제 그 누구라고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그에 비해서 영국은 기본적으로 의적의 나라예요. 그렇죠. 로빈 훗이라든가 뭐 나중에 나온 스칼렛 핀펀의 주홍 불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그 반동으로 의적의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치안이 굉장히 탄탄해졌어요. 물론 런던도 뭐 이렇게 비행이나 이런 게 많았지만 경찰력이 스코틀랜드 야드라 그래서 스코틀랜드 굉장히 야드 유명하잖아요. 보비라 그러죠. 머리에 그 큰 네. 모자 쓴 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치안을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국이 과학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특히나 더 이제 발달되고 하던 게 있어서 사람들이 궤도나 의적 같은 그런 로망에 찬 것보다는 좀 더 과학 기술이라든가 이런 좀 더 현대적인 치안, 경찰 혹은 탐정 이런 데 더 이 느낌을 더 쉽게 받아들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탐정이, 프랑스에서는 궤도가 나올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는 혁명 같은 것도 있었고 그렇죠. 하지만 영국은 여전히 왕정이 있고 거기에 그렇죠, 대한 그렇죠. 안정적인 네, 빅토리아 그렇죠. 시대를 지냈으니까 그렇죠. 바로 그렇죠. 네. 빅토리아 그 시대니까. 명탐정 외전 발몽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예. 그게 영국 사람이 이제 프랑스인 오. 외전 발몽이라는 탐정을 주인공으로 쓴 건데 네. 네. 그래서 영국의 그 경찰 치안과 이제 네. 프랑스의 그 차이가 좀 그걸 가지고 한 농담이 좀 나와요. 네, 맞아요. 네. 아, 홈즈랑 비슷한 시대에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궤도물이 탄생을 했을 때 영국에서는 탐정물이 그렇죠. 탄생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비슷한 시기에. 예, 실제로 그 시기에 그 프랑스에서도 추리 소설은 있었는데 주인공이 대부분 경찰이에요. 르코크 탐정이라고 있긴 있는데 실제로 경찰이고. 그러니까 뭐 그 홈즈 같은 스타일의 그런 어떤 탐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립 탐정은 없었다는 거죠. 있어도 프랑스에서는. 인기가 없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사실 사립탐정은 경찰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닌가. 네, 사립탐정이 그렇죠. 활약하기 그렇죠. 위해서는. 일단 경찰이 조직이 튼튼하게 있고 난 다음에 있을 수 있는 거라 그 프랑스라는 나라가 아까도 얘기하셨던 거지만 빅토리아 시대라고 하는 영국의 그 사회 배경이랑 프랑스가 혁명을 일으키고 개인을 되게 중시하는 사상이 있었던 거랑 관계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의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네. 의적이 점차 사회가 안정화되니까 의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굳이 없어진 거죠. 핍박받는 대중이 하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적이 굳이 나올 이 배경이 안 되게 됐던 건데 프랑스는 예전부터 그 개인을 중시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혁명을 했던 그런 역사도 있는데다가 그 전에 피카레스크 로망이라 그래서 예. 악한 소설, 악한 소설의 악당들이 영향이. 모험을 하는 그런 모험 소설의 네. 인기가 있었어요. 빅토르 위고도 그렇고 발자크도 그렇고 음. 그리고 알렉산드르 디마 같은 경우에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네. 하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하는 짓거리를 그런 복수심과 같은 그런 뜨거운 동기가 아니라 정열이 아니라 감정적인 일을 자기 연시 효과 같은 네. 이렇게 근대적인 네. 나라고 하는 존재, 나가 이제 내가 자신의 여기 있다. 욕망. 자신의 개인. 욕망, 나 여기 있어라고 알려주는 그런 게 나타나면서부터 시작된 게 이제 궤도라고 할 수 있죠. 확실히 탐정이나 궤도 모두 트릭이나 이런 지적인 대결을 즐긴다는 점에서는 계몽주의 시대의 이런 그렇죠. 적자들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로 비견되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영국과 같은 계몽주의적 그 기술을 알고 있는 계몽인으로서의 이미지는 SF에서 줄 베른의 그 SF 그렇죠, 같은 그렇죠. 데서 줄 넘어가 베른. 버렸고 그런 범죄와 같은 어두운 욕망을 다루는 데는 자기 현시 효과 함께 궤도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탐정물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트릭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프랑스에서는 SF적인,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SF 이전의 SF긴 하지만 그러한 형식으로 이제 발전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그 홈즈의 사촌이던가 아니면 처형이던가 처형이에요. 예, 네. 쓴 궤도. 네, 궤도물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지금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그러네요. 외국에서는 그게 훨씬 빅뱅보다 훨씬 인기가 많아서 아, 그거 작품 근데 거기도 보면은 사실상 릭뱅하고 좀 달라요. 홈즈는 코난 도일의 처형. 그렇죠. 아, 코난 아유, 도일. 네. 다들 코난 홈즈가 도일.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야. 다 셜록 그렇죠. 홈즈인 거야. 네. 살아 있잖아요. 오이잖아요. 오이. 잘 깎은 오이 아니었나요? 네. 잘생긴 오이?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프랑스가 원래 굉장히 그런 예. 사고라고 하죠. 심리 소설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 되게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사고를 다루고 생각을 다루고 하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기계적인 논리를 중시하는. 그거는 SF로 가버리고 영국에서는 그러한 그 어두운 정렬 같은 거는 정말 판타지로 넘어가 버리고 현실 세계에 나오지 않는 네. 루이스 스티븐슨 같은 네. 그런 작품으로 나오게 되고 영국에서는 주로
과학기술과 궤도의 영역이 합쳐진 네. 정의의 편에서. 근데 이제 궤도물이 굳이 이제 프랑스나 영국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쓰여지고 많이 주로- 읽히고 그랬죠. 주로 많이 이제 생산된 데는 이제 일본을 줄 수 있겠죠. 아까도 일본 같은 이야기 예, 아까도 아까도 뭐 얘기했듯이. 일본 작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예, 일부에서도. 변태적이라고요? 변태 그랬어요. 변태. 아유, 그 무슨 장르든 변태로 승화하는 이런 특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작가가 그쵸. 특히도 그러니까. 그게 그 일본의 특징이죠. 예, 이상하게. 아니죠. 에드가 람포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둘 다인 것 같아요. 둘 다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작가를 받아줄 수 있는 토양이 예. 있었다는 아. 점에서는 그 에드가 람포라는 사람 자체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예. 뒤틀리고 마음속 안에 굉장히 그 도착적인 환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긴 한데 그 이 에드가 람포가 사실 소년탐정단이나 궤도 20년상의 얘기를 할 때쯤에는 아 이젠 내가 작품을 만들기보다는 그 프로듀서로서 작품을 소개해 와서 탐정 추리물을 씌워야겠다라고 했던 시기였었어요. 일부에 얘기했던 금색 타이즈 청동거인 같은 소년 탐정단과 궤도 20년상의 이야기는 대필 작가가 쓴 거예요, 사실은. 아. 네, 사실은 이름을 그 뭐랑 비슷하냐면 알프레드 히치콕의 히치콕 매거진처럼 히치콕이 썼다라고부터는 있지만 사실은 네, 다른 대필 사람이 작가들이 그러니까 썼던 그러니까 것들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하나의 브랜드로 그렇죠. 사용을 네. 한 거죠. 그렇죠. 프로듀싱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목적으로.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의 추리소설을 동시에 받아들였어요. 얘기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을 때 보면은 소년탐정단하고 궤도 20년상이 같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예. 동시 진행이 되는. 그렇죠. 물론 이제 리뱅 작품에도 보면 가니마르 경부라 그래서 예. 뛰어난 뭐 경찰이 나오긴 하는데 맞아. 이 영국이 탐정, 프랑스가 궤도라고 한다면 일본은 양쪽 문화 이거 좀 약간 음모론에 둘 다. 가까운 얘기긴 한데 그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국제 유태잖아요. 네,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이 영국과 프랑스 양쪽에 있는 가문에서 일본에 동시에 서로 다른 패거리에다 돈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뭐 유신지사가 어쩌고 하는 이제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그 역사 음모론 뭐 그런 이런 정치적인 연결도 네, 있고 해서 경제적인 연결. 경제적인 영향도 있고 해서 프랑스와 영국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동시에.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동시에 들어올 수 있었던 데다가 원래 일본은 에도 시대 때부터 경찰력이 발달을 했는데 치안이 안정되어 있는 사회였는데 그 도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카피키나 도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설인데 이게 좀 경제 조직 내부에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치면 경찰청이 있고 각 지역마다 파출소가 아니라 지역 경찰서가 있어요. 지부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은 조폭 출신인 거죠. 도둑 출신이거나. 그래서 의적도 있었고 그런 걸 잡는 의적 출신의 도둑도 있었고 막 되게 뒤섞여 있던 토양이 있어서 영국과 프랑스가 동시에 들어와서 궤도와 탐정이 동시에 있다는 거에 아무런 위화감을 안 느꼈던 거죠. 하긴 재밌네요. 일본은 예. 지금도 경찰력이 꽤 우수한 그렇죠. 편이지만 야쿠자들도 그만큼 그만큼 조직적으로 토양과 지역 유지들을 이렇게 그렇죠. 묶여서 예, 그런 면에서 발전해 있잖아요. 그런 배경도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로는 뭐랄까 어디까지나 궤도는 라이벌 악당의 영역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과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친밀함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의를 지킨다라는 데 더 강해서 궤도들도 정의감이 넘쳐요. 예. 쓸모 이상으로 리뱅도 물론 넘치지만 예. 어디까지나 애국자의 영역인데 네. 일본 궤도는 궤도 20년상 빼고는 궤도 빼고. 20년상은 변태였고 빼고. 궤도 20년상의 그 순수한 퓨어한 마음은 모두 코바야시 소년에게 가 있습니다. 일본 작품 얘기할 때도 보면 일부에서 일본 작품 얘기할 때도 보면은 이제 뭐 세인트 테일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걸 훔쳐서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예. 그 잘못 그러니까 그 강탈당한 물건 그런 걸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되찾아- 피해를 예. 입은 그런 사람을 걸 위해서 찾아주는 궤도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주님 오늘도 네. 정의로운 도둑질을 허락해 주세요. 캐치아이 같은 경우도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의 유작들을 유작은 정확히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유품 같은 근데 건가요? 사실 아버지가 살아있었다 이렇게 또 반전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면 안 되죠. 스포일러. 이거는 그럼 이따가 네. 빼도록 하고 아니 그냥 가죠 여러분. 여러분 캐치아이 다들 보셨을 저한테 거예요. 악플 달아주세요. 나 안 봤는데. 다 저한테 악플 보셨을 거예요. 다들 알았어요. 보셨다고 치고 네, 사실 아니 저기 언니 3명이 그 자매 3명이 타이즈 입고 나온다 이게 끝이죠. 그거 봐야겠네요. 네. 마지막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그랬는데 네, 이건 넘어가고. 완전히 넘어가고요. 스포일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도둑질하는 캐치아이와 그리고 캐치아이를 쫓는 경찰의 정의감 이 사이에서의 갈등이 결국 결말에서 터져요. 그게 저는 좀 납득할 수 없는 결말이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 일본에서의 궤도들 특유의 정의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 그런 좀 나름 다들 기괴한 결말이었어요. 시작부터 그 자기 이유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네. 정의로운 이유를 갖고 있는 그 매직헤드, 아까 일부에 얘기 나왔지만 매직헤드라고 네. 번역된, 네, 그것도 이제 아버지의 의문의 죽음을 그렇죠, 그렇죠. 찾아서 그 악의 거대한 조직과 맞서 네, 싸우기 위해서 무언가의 자기가 조직과. 나서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정의의 편이죠. 음. 그런 게 있네요.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네, 프랑스와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그 나름대로의 문화가 특히 이제 괴인 20명상과 소년 타이탄 황금 타이틀 있고 나를 봐줘. 끝이야. 소년 네. 나를 보게. 소년 내 국부를 봐줘. 이걸 어떻게 생각해?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때 말투를 해야죠. 이 내 국부를 보게나 이런 식으로. 아니, 굳이 자, 네, 넘어가죠. 여기서 네. 그만 접고 네. 딴 거 좀 생각을 해보죠. 아, 아니, 너무 쪽으로 빠지는데. 너무 여기로 집착해. 네. 다들 너무 여기 일본 집착해. 얘기 나왔는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냥 네. 일본에서 나온 그런 문화 매체들이 좀 접하기 쉬운 위치에 네, 있기 때문이 그렇죠. 아닌가 아무래도. 싶은데 그냥 뭐 영국, 프랑스는 뭐 유명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뭐 다른 데는 또 없나요? 이게 애매한 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이제 말 그대로 추리 소설의 부흥을 일으킨 곳이긴 한데 미국이란 나라가 재밌는 게 그 기존의 웨스턴이라고 하는 그런 범죄나 피카레스트 로망이 있을 수 있는 토양은 있었는데 미국이란 땅이 워낙 넓어서 그렇죠. 그런 유서 깊은 물건을 훔쳐봤자 딴 시골 동네 가면 못 알아봐요.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끔 양으로 승부해야 돼요. 네, 영국처럼 섬나라가 아닌. 아 그렇죠. 뭐 이게 뭐 100년 된 뭐 네. 어디 가보 이런 게 소용이 없는 네, 나라잖아요. 월장석 훔쳐왔는데 이게 뭐야 돌이네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훔치려면 스케일이 커야 돼요. 금괴 몇만 톤, 은행 전체 금고를 훔쳤다. 예. 그 당시 강도들이 실제로 그래가지고 네. 뭐 다이너마이트 터트려서 금고를 훔쳤죠. 그렇죠, 그렇죠. 은행을 통째로 털잖아요. 궤도가 할 짓이 아니에요. 아, 강도다 좀 아니에요. 다르죠. 강도다, 강도다. 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궤도의 그 아티스틱한 그 그렇죠. 뭔가 이렇게 아름다움은 없죠. 스케일은 크지만 네. 미국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보니와 클라이드 같은 식으로 네, 그렇죠. 이렇게 딱 총 이렇게 잔뜩 들고 차 여기 끌고 와서 그렇죠. 야 너희들 돈 다 내놔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부치 털어가네. 선데사 캐시디 이런 애들처럼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처럼 딱 네. 다 쏘고 돈 내놔 그러고 들고 가다가 총 맞아 죽고 그렇네요. 그런 예고장이나 그런 걸 남겨서 그 어느 궤도가 뭘 훔쳤다 이런 내용보다는 그냥 어디 은행에 털렸다 약간 이런 네, 신사적이지 않아요. 같은. 일단 총 들고 들어가서 네. 욕을 하면 안 되니까 Give me money, you mother 뭐 이런 느낌. Hey yo, give me money 뭐 이런 느낌이 들기 네. 때문에 지금도 뭐랄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사실은 당시에 핑커튼 사무소라고 해서 탐정 사무소가 있었어요. 네, 있었죠. 근데 그 사무소가 하는 일이 개인이 알아서 슈퍼맨처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협력해가지고 정보와 통신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업화됐던 일을 했기 때문에 기업이에요, 기업. 그렇죠. 기업이죠. 실제로 기업이었고요. 궤도 혼자서 뭘 한다는 식의 사고 방식을 있긴 있는데 그래봤자 궤도가 아니라 이제 총잡인 거죠. 사람은 혼자서 쏴 죽일 수 있는데. 그렇죠. 아, 보면- 아니 파블릭 에너미 영화 나왔었잖아요. 영화 나왔어요. 네. 거기서 다룬 도둑 이름이 뭐였죠? 아직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그 영화 봤거든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건 그럼 이거는 빨리 검색하시고 네, 네, 검색 와이파이 중이었는데 잡히죠? 하여튼 그 도둑도 사실은 약간 의적인,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 그런 이미지가 있는 있었죠. 그런 그쵸. 게 있었는데 사실 영화에서는 그 시대는 끝났다라는 네.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풍기잖아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예. 실제로 그래서 한때 있었고 사라졌죠. 그게 웃긴 게 나라가 넓다 보니까 어느 한 음. 지역에서 벌였던 잔인한 강도살인 사건이 다른 지역에서는 영웅담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워낙 크니까요. 그냥 땅덩이가 크니까 도망가면 끝이야. 그치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땅덩이가 너무 크고 스케일이 커야 되니까 음,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보면은 혼자서 뭔가 하려면은 애가 슈퍼맨이어야 돼. 네. 초인이어야 돼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집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영화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 스탠리 큐브릭이었나요? 정확하진 않은데 킬러라는 영화가 있어요. 더 킬러스였나? 50년대 영화인데 서로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작당해서 범죄를 저지른다 뭐 그런 거였는데 그렇죠. 다크나이트의 그 가면 그 이미지가 거기 영화에서 나온 겁니다만 그렇게 다 같이 짜서 뭔가 집단적으로 분업화돼서 헨리 포드 공장 마냥 컨베이어 벨트처럼 하지 않으면 못 훔치는. 뭔가 네. 이렇게 상대방도 거대하잖아요. 그렇죠. 자꾸 보면 형체가 불분명한 기업, 은행 뭐 이런 거니까요. 뭐 예를 들면은 오션스 11에서도 걔들도 그렇죠. 보면 이렇게 다 분업화된 분업화돼 있죠. 다 이렇게 각자 이렇게 전공 분야가 따로 있고 그렇죠. 그 시절의 영화예요, 사실은.
네, 그게 그- 리메이크 된 거죠? 네, 리메이크 된 거예요. 그 음. 옛날 그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킬러라는 영화에서도 보면은 킬링입니다. 킬링. 네, 킬링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 DVD도 갖고 있는데 아, 여튼 그 영화 보면 재밌는 게 막판에 가면 실패해요. 결국엔 당시 도덕적 관점으로 봤을 때 성공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 성공하는데 뜬금없이 실패해요. 아. 오션스 11 음. 원판은 어차피 못 구하실 테니까 얘기해드리자면 네. 돈을 관에다가 넣어놨는데 예. 관을 화장해서 다 타는 걸 동료들이 다 보면서 아. 이를 꾸덕꾸덕 가면서 봐야 되는 걸로 끝나요. 예. 저기에 내 돈이 있는데 이러면서 끝나요. 예. 그게 뭐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그렇게끔 하게끔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거나 그렇죠. 한 놈이 여러 명의 목을 할 수 있는 초인이거나 둘 중 하나. 히어로가 돼야 되는 거죠. 뭐 슈퍼맨, 그렇죠. 아이언맨, 배트맨 이런. 나중에 이제 그 저도 소설을 갖고 있는데 그 로렌스 샌더스가 케이퍼라고 하는 네. 그 소설을 썼는데 그게 또 유행을 하게 돼서 그 이후로 이런 장르를 케이퍼 무비라고 흔히 얘기하죠. 저 케이프 무비. 오션스 11이라던가 네, 오션스 11, 오션스 12, 오션스 30까지 30까지 나오죠. 나왔었죠. 네, 예, 인기가 네. 있었으니까. 그렇죠. 저 뭐 국내에도 그런 거 도둑들 말고도 이런 거 뭐- 나왔었고. 아, 그렇죠. 그 국내도 비슷한 걸로 이제 이탈리안 잡 같은 것도 아, 그렇죠. 있었고요. 음. 아무튼 이제 이렇게 미국 자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탐정 소설이 넘어오긴 넘어오는데 추리물이라기보다는 하드보일드 쪽으로 아, 많이 그렇죠. 발전을 해버렸죠. 예. 그래서 뭐 하드보일드한 하드보일드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되나? 아 제가 하드보일드 또 제가 국내에서 제 마음대로 5손가락 안에 든다고 하는 하드보일드 작가님. 예. 하드보일드 이거, 하면 이제- 이거 악플 많이 달겠는데요. 아 괜찮아요. 저 악플이라도 달리면 다행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가는 건. 관심이 있어야지. 예, 이제- 하드보일드의 지상씨. 네, 하드보일드 하면 저죠. 하드보일드의 더실 해미지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예.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핑커튼 탐정사무소 소속 음. 탐정이었어요. 아, 예, 음. 그 경험 살려서. 네, 그래서 그 시절에 쓰던 보고서 양식대로 썼더니 그게 하드보일드 문체가 돼버렸더라라는 전설이 있는데 건조한 문체. 건조한 문체. 뭐월 뭐일 누가 무슨 짓을 했다 뭐 이렇게만. 그 뒤로 레이먼드 챈들러가 나오고 예. 로스 맥도널드가 나오고 미키 스필레인이 나오고 그 뒤로 이제 뭐 그 뒤로는 하드보일드라기보다는 범죄 소설, 느와르 소설이라 그래서 범죄를 어떻게 저지르는가에 대한 이제 제임스 하들리 체이스라든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작품들이 있는데 주로 범죄가 군상극이에요. 그런 소설 내에서도 그 하드보일드에서는 추리를 하고 밝혀나가는 탐정은 하나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항상 단체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범죄자가 주인공이라도 혼자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리더가 굉장히 뛰어나긴 한데 리더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모든 네. 걸 다 하는 거는 이제 슈퍼맨 같은 애들밖에 그렇죠. 없죠. 궤도는 다 할 수 있는데 네. 뭐 예. 자물쇠도 따고 다 할 수 있는데 혼자서 일하던 때는 이제 과거의 낭만적인 그런 그렇죠. 때가 아닌가. 그렇죠. 지나간 낭만이 아닌가. 사교계가 존재하던 시절의 얘기. 네. 그렇죠. 아, 정말 낭만적이네요. 네. 어떤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능력 있는 한 개인이 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궤도로 나오기도 그렇죠. 하고 탐정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는 다들 그런 환상이 조금 깨진 깨질 거죠. 수밖에 이게 없었죠. 뭐그 개인이 환상- 되는 것도 그렇고 일단 그 환경 자체가 그걸 어떻게 고안할 수 없는 그러니까 초인이 네, 아니면은 그런 뛰어난 복잡해지기도 개인을 했고요. 만들어낼 수 없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출퇴근길만 해도 이렇게 가면은 CCTV에 몇 번을 네. 찍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 범죄 기록이란 게 어딘가에 남을 수밖에 없고 과학 수사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로망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없는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19세기만 해도 그런 사회 자체가 허술하잖아요. 좀. 애매하거든요. 네. 과학 기술도 애매하고 네. 저지를 수 있는 것도 애매하던 시절이니까. 들킬 수밖에 없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딱히 훔치고 싶은 물건도 좀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같은 경우는 뭐 인도 왕비가 쓰던 커다란 이런 그렇죠. 루비아라고 하면은 와 했을 텐데 지금 그게 제 손에 들어온다고 해도 뭐 어디 작물에 팔아도 그렇죠. 그게 제일 소리를 낼 수가 모르고 없어. 네. 맞아. 그냥 들고 구경만 해도 뭐 내가 별로 기분 좋지도 않고 그리고 무겁고 네, 예전에 궤도물이 인기가 있었다면은 사실은 그게 그런 이제 실화에 바탕한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좀 가십거리, 예. 흥미, 엔터테인먼트였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게다가 확실히 식민지 시대의 이런 환타지들 외국 이국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환상들이 이렇게 좀 담아져 있는 게 궤도물이고 거기에 대한 좀 거리감이 있는 게 탐정 소설이라면 요즘에는 그런 류의 환상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으니까 궤도물에서 보면은 꼭 훔치는 게 저는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훔쳐서 아지트에 넣고 그냥 볼 수 있는 완선씨 말고는 훔쳐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못 팔고 아지트에 넣고 이쁘당 이런 그 정도가 아니면 요즘 예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적인 취향이
다 있잖아요. 루팡 같은 경우도 아름다운 예술품을 그렇죠. 훔친다. 근데 요즘은 대지미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2km를 그냥 땅만 이렇게 크게 파놓고 우주에서 볼 때 이게 글자가 보인다고 좋아하고 그러는 게 요즘 현대 예술인데 아니면 이걸로 뭐 훔쳐서 얼마나 큰 아지트가 있습니까? 건담 프라모델 이렇게 그려놓고 예술이요 네. 이러는 세상이니까. 예전에 그런 이제 범죄 있었는데 옷을 엄청나게 훔쳤는데 여자가 안 잡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잡혔었냐면은 그 옷을 엄청나게 훔쳤는데 자기 집에서만 입어보고 한 번도 입고 나가지 않은 거예요. 궤도에도 비밀이 완선 씨 네. 취향이네요, 딱. 조금. 조금. 이건 역시 궤도랑은 좀 거리가 있죠. 왜냐면 궤도는 자기 자기 연식이 네, 자기 연식이니까. 자기의 길 이런 게 좀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나, 있는 내가 사람이니까. 했어란 걸 꼭 드러내야 네.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약간 쇼맨십이 강제. 투철한. 그럼요. 네. 원래 이 마술사라는 그 당시의 연예인, 당시의 엔터테인먼트를 담당하던 사람들의 이미지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래 마술사들이 그런 실크햇의 망토에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다른 마술사가 초능력을 발휘한다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 주인공이 수염에 올백머리에 망토에 턱시도에 이런 복장이었어요. 전형적인 캐릭터. 예, 그리고 손 이렇게 뭐 이렇게 손을 야라랏 하면은 이제 마술이 걸리는 그 이미지가 널리 알려지고 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또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걸 마술이 따라가는 가다오고 그걸 또 거군요. 궤도에서 넘어가고 했던 건데 음. 그 당시에 마술사는 말 그대로 지금의 연예인하고 똑같아요. 예. 완전히 똑같고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초인이라고 사실 그 당시 그랬어요. 무슨 종류의 초인이냐면 악마의 목소리 들을 수 있다. 나는 악마의 목소리 들을 수 있다였어요. 실제로 그 포스터 같은 걸 보면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배경에 분명히 아랍인데 머리에 터번 두르고 있는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코끼리가 붕붕 떠 있는 그런 포스터를 그린다거나 귀엽다. 네, 그런 이제 낭만과 연극적인 요소 그리고 쇼맨십 그런 게 전부 다 그대로 현실 사회로 옮겨온 듯한 느낌인 거죠. 절대 훔칠 수 없는 트릭이 있는 공간에 어떤 귀중한 물건을 훔쳐온다는 스토리예요. 당시 마술 쇼가.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가. 네, 당시 마술 쇼가 그런 마술사가 그 컨셉상으로 인도가 예를 들어 배경면 어느 마하라자의 딸내미가 이렇게 갇혀 있고 거기에 보석이 있는데 그걸 마술사가 구해온다 그런 야만인들에게서부터 뭐 그런 스토리로 그 진행됐었거든요. 스토리가 거의 픽션으로 그대로 옮겨오면 그대로 궤도물이네요. 네, 그렇죠. 정말, 그대로 정말. 그러고 그리고 보니까- 서로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예, 같은 실제로 시대고. 영향 많이 그렇죠. 받았고요. 꼭 그러고 보니까 궤도가 훔치는 거는 항상 그게 있네요. 그런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물건, 그렇죠. 그 식민지 시대의 그런 네. 타국에서 너무 먼 곳에서 넘은 어떤 보물,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훔치죠. 네. 그런 게 없는 세상이니까 더욱더 활동하기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애니메이션 루팡 3세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니메이션이니까 표현할 수 있는 느낌으로 그렇죠. 이런 판타지적인 영상이 나오는 연출이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과학 기술로 이렇게 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래요. 그런 점에서 사실 그 예전에 마술 이제 19세기, 20세기 그때에는 마술을 진짜로 믿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술이 이루어내는 신비로움을 보는 것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잖아요. 근데 21세기쯤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트릭을 해체하고 네. 마술을 딱 보면은 우와 하고 감탄하는 게 아니라 저거 다 속임수인데 난 안 믿어. 저거 어떻게 쓸까 이런 게 마술을 그쵸. 보는 중심이 됐잖아요. 그 신비로움과 어떤 경외감 같은 게 많이 사라졌죠. 그걸 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저거는 쏠 거야라고 알면서 맞아, 보죠. 맞아. 뭐 프로레슬링처럼. 그렇죠. 꼭. 어떻게 했을까를 추리하면서 마술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그게 생각하세요? 사실은요. 그 우리나라가 그게 재밌는 게 궤도물이 그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못 얻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마술을 보고 우아하고 즐겼던 적이 없어요. 예. 제가 마술을 10년 이상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마술을 한번 하고 나면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손기술로 하는 거니까 가까운 자리에서 하고 나면 눈이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런 놓고 놀래놓고 갑자기 여기 있잖아. 나 다 알아. 이게 기본적이거든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알려줘. 열심히 했다. 우와 굉장하다. 잘한다. 이게 즐기는 게 아니라 아니죠. 어떻게 했어? 속은 내가 바보야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런 것처럼 그 마술을 즐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변한 이유 중에 하나가 프로레슬링하고도 마찬가지인데 프로레슬링 팬이기도 하지만요. 사람들이 예전에 프로레슬링이라든가 마술 같은 걸 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마냥 신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레슬링에서 땅 때리면 아파하니까 아프겠거니 했지만 사람들이 격투기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혹은 마술 트릭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니까 점점 많아지고 안 있죠. 되는 거 이상한 거를 리얼리즘을 알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통하기 시작해서
마술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데이비드 카퍼필드라고 하는 뮤지컬 배우 출신의 잘생긴 남자가 역시나 궤도 같은 남자가 탈출. 네. 초인이 된 거예요. 탈출도 초인. 옛날에는 그냥 상잔에서 탈출하던 게 만리장성 뚫고 가는 거야. 네. 알고 보니까 카메라 워크. 카메라 워크였던 그런 짓으로 하게 된 게 초인이 된. 이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초인이 된다는 점에서 아니면 카메라 트릭 같은 걸 이용해서 말 그대로 영화의 영역으로 가버린다고. 네. 그리고 무대에서 영화로 그렇죠, 바뀐 거네요. 그렇죠. 네. 무대에서 영화로, 연극 무대에서 영화로. 네, 아니요. 그 마술사들이 많이 하던 것 중에 그 마술의 트릭을 보여주는 것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 마술사들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오히려 오락거리가 된 게 그렇죠. 아닌가. 저희 어렸을 때였나 그 혹심 청구. 네, 타이거 네. 마스크라고 그러면 나오고. 이제 타이거 그- 마스크 네. 저는 네. 그때 아주 그냥 열심히 봤죠. 너무 열심히 봤어요. 저는 특히나 당시에 한창 마술하던 시절이어가지고 아. 열심히 봤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게 밝혀진 결과인데 그 사람이 제명됐어요. 영구제명. 협회에서 영구 제명당했어요. 하도 까발리니까요. 까발려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까발린 트릭은 사실은 마술 서적에도 나오고 다 그게 네. 대단한 건 없었어요. 근데 마술사가 마술을 공개한다는 건 팬들의 환상을 깬다고 하는 그러니까 궤도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훔친 거야라고 알려주는 게 친구한테 알려주지 대중한테 알려주진 않잖아요. 대중한테는 네. 안 알려주고 네임 카드만 딱 남기잖아요. 네. 그런 짓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까발렸기 때문에 마스크를 쓴 레슬러가 마스크를 벗고 다닌 이런 벗고 느낌이군요.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쓰다가 벗진 않죠. 보통 네. 평소에 모르니까 어차피 근데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스스로 벗었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 보통 이제 벗으니까. 그 프로레슬링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하다가 마스크가 상대방에 의해서 벗겨지는 경우는 네, 있어요. 그건 이미 다 하기로 네. 되어 있던 네, 거니까 자기가 직접 벗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벗겨진 것도 되게 치욕스러운 일이고 그렇죠. 명예를 빼앗긴 일인데 그렇죠. 그거를 스스로가 벗겼으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재밌는 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랑 비슷한 감각인 거예요. 궤도물 그쵸. 자체가 네. 사람들이 뻔히 이거 낭만적인 걸 알지만 변장을 하잖아요. 마치 그게 진짜 얼굴인 양 즐기는 그래서 변장을 하고 그게 그렇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근대적인 혹은 개인적인 현대적인 걸로 변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궤도물이나 그런 게 먹혀요. 실제적인 예로 오. 프로레슬링처럼. 레슬링도 오. 예를 들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프로레슬링이 굉장히 인기거든요. 3대 그렇죠. 나라가 미국, 일본 프로레슬링, 멕시코인데 멕시코에서는 대부분 레슬러들이 가면을 쓰고 가면을 쓴 채로 영화에 출연해요. 그게 마치 맨 얼굴이냐. 예를 들어서 밀 마스카라스라고 가면을 100여 개, 막 1000여 개씩 갖고 있는 슈퍼스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밀 마스카라스의 역할로 영화에 나와요. 망토를 메고 프로레슬링 붙잡고 나와서 흡혈귀랑 싸우고 늑대인간 허리 멋있다. 고 그 자체가 얼굴인 거죠. 멋있다. 네. 거기서 빠지지 않는 망토. 예. 그래서 사실 조로가 나올 수도 있었던 거고 나중에 아. 90년대 초반인가에 나는 마리오 바바다라는 마리오 바바는 영화 감독이구나. 나는 뭐뭐뭐 바바다가 마리오인가? 슈퍼 마리오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 가면을 쓴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악덕 업자들을 때려 눕히고 막 쫓아내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있었어요. 멋있다. 정말 슈퍼히어로네요.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미국에서 만약 그러면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잡혀가 그러잖아요. 네. 안 잡혀가요. 사람들이 막 와 먹힌다. 빠바 이러고 민중을 위한 빠바 이러면서 민중을 위한다. 치안 이러면서. 상태하고도 관계가 있네요. 확실히. 그렇죠. 정말. 그렇다 보니까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궤도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게 아니에요. 실제로 먹히고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고 역시 산업화 정보와 그런 것도 좀 관련이 큰 것 관련이 있다고 같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정리해 보면은 일단 현대로 오면서 일단 정보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아는 게 많아지니까 그렇죠. 굉장히 근대적인 인간이 되어서 나는 믿지 않아.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의심하는 인간. 네. 냉소적이고 회적인 예, 그쵸. 그런 게 됐다는 게 이제 궤도물이 더 이상 안 나오는 혹은 집단으로 나오는 그 영향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도 뭐 경찰력이 발달하고 수사가 굉장히 이제 발달하고 그래서 혼자 그러니까 궤도처럼 이제 자기 미학을 추구하면서 혼자 일하는 건 힘들고 혹시 동료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등한 전문가들이 협업을 하는 거지 궤도처럼 특징적인 캐릭터 하나가 활약을 하는 그런 건 힘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건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전에 전문가 초인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네. 미국적인 특징뿐 아니라 이제 산업화된 네. 진행된 정보화가 진행된 현대. 네. 그런 의미에선 CSI가 CSI를 만약에 도둑이 그 짓거리를 혼자서 하고 있다면 네. 배트맨이네요. 배트맨. 그 초인이잖아. 초인이 결국엔 초인이 초인이에요. 되고. 배트맨 자체가 초인은 아니지만 네. 네. 배트맨은 초인이나 다름없죠. 초인적인 돈을 갖고 초인적인 있으니까. 망토 들고 소년에게 집착하고 정확하네. 완벽하네요. 게다가 아지트도 있고. 네. 아지트도 있고. 게다가 네. 뭐라고 해야 되나 배트맨은 그 과학 기술의 그 첨단 오버 테크놀로지를 그렇죠. 다 가지고 있고. 근대인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한. 히스테리에 타이즈도 빅토리아 있고 네. 타이즈가 중요했던 슈트. 거예요. 네, 복장, 네.
그 아이언맨도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하죠. 그쵸. 예, 정말로. 게다가 그 조수 원래 궤도들 항상 조수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네. 동료가 아니라 조수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치, 그 부하나 전형 아주 좋은 조수 있잖아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자비스. 했잖아요. 아, 자비스. 네. 그런 것만 봐도 아이언맨이 만약에 악당이었다면 네. 분명히 악당은 아니지만. 네, 악당은 아니지만 그래서 역시 궤도는 말하자면 당대 아이돌 같은 그렇죠. 그런 그렇죠. 쇼를 이런 보여주는 의미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즐거움을 아이돌이. 보여주는. 그렇게 아이돌을 찔러놓는구나. 네, 그래서 카라가 루팡 아닙니다. 그래서 이래서 크로스 카운터인 거예요. 아, 제대로 예. 크로스 카운터를 넣는 거. 그래서 아니 아이돌도 근데 좀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돌 원래는 그러니까 아이돌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약간 혼자서 이제 활동하는 가수들이 많았다면 지금 아이돌 시대에는 다 거의 그룹이죠. 네 솔로가 노래보다는 별로 쇼 없어요. 48 명씩 비즈니스에다가 나오고. 그룹에다가 네. 춤 담당, 개그 담당, 랩 노래 담당. 담당. 뭔가 이렇게 굉장히 전문화돼 있고 예. 그리고 그 무대 의상도 굉장히 화려하고 네. 무대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서 나오고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낭만적인 옛날 궤도 같은 느낌이면 결국에 우리나라로 치면 남진 나오나 이 시절밖에 없어요. 남진이 좀 이렇게 칠렐레 팔렐레 하는 느낌의 그 루팡이라면 뭔가 진중한 느낌의 나오나가 다, 예, 뭐 정통적인 정통적인 거죠. 홈즈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이었다면 조용필 지금 형제 용필 오빠. 아 용필 오빠는 그분은 그냥 슈퍼맨. 그분은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으니까 슈퍼맨 영역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우리 네. 한국 연예계의 슈퍼맨 같은 존재죠. 네, 바운스 바운스 하는 그거 네. 예, 이거 가요 팬들의 엄청난 항의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네. 특히나 가면 갈수록 집단화가 네. 진행된다는 그리고 개개인의 멤버들의 전문적인 기능은 나눠져 있는데 개성은 없다는 점. 또 그런 점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개성을 아예 살리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죠. 그거 자체로 예를 들면 YG. 아 그렇죠. YG 전형적이죠. 그렇죠. 네. 사실상 것들이라든가. 솔로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인데 이렇게 묶어서 나오는 거. 묶어서 마치 사실 어벤져스 같은 느낌. 어벤져스 그렇죠. 예, 어벤져스 같은 느낌. 사실 하나 하나가 다 궤도인데. 다음에 어떤 아이돌은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솔로로 각각 데뷔를 한 다음에 그 네. 다음에 아, 팀으로 YG 가. 합친다고. 예, 이번에 정말 YG가 어벤져스 그렇게 한다고. 스럽게. 예. 네. 전- 기대됩니다.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 게 이 전형적인 캐릭터 소설, 그러니까 그쵸, 라이트 그쵸. 노벨 같은 거나 혹은 자연주의 사소설 같은 데서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자크 같은 경우에 캐릭터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네. 이야기에서 나중에 인간극이라 그래서 나오잖아요. 하나하나 작품에서 인지를 시킨 다음에 다른 작품에 다 같이 나오게 한다거나 그 시절에는 아직 궤도가 성행하던 시절이니까 궤도들의 이제 어벤져스 이런 걸 하는 네. 젠틀맨 리그. 네 그렇죠. 젠틀맨 리그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은 아무래도 2차 대전 이후로는 그런 식의 생각이 군대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힘들지 않나. 근데 그런 점에서 처음에 그 일부에서 얘기했던 그 신간으로 나오고 있는 록 라모라 시리즈가 굉장히 전통적인 아, 그렇죠. 그런 그룹, 그러니까 소규모 그룹 이제 한 리더가 이끄는 개성적인 록 라모라라는 그 리더가 이끄는 그 궤도물이 굉장히 또 특이하지 클리셰를 않나? 살려서. 예. 클리셰를 그대로 다시. 그러니까 궤도의 클리셰를 굉장히 잘 가져왔다고 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예. 그 아이돌 지금 우리나라 아이돌로 치면 어떤 이미지인 거예요? 지드래곤? 원맨, 지드래곤? 원빈은 아이유? 아이돌은 아니니까. 지드래곤 지드래곤처럼 괜찮아.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요? 이게 록 라모라를 네. 마틴이 극찬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게 네. 마틴이 어른과 브레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죽잖아요. 아, 예. 얘가 주인공이고 하고 있으면 죽잖아요. 아, 예. 여기서는 록 라모라가 죽지는 않지만 네 가차없이 죽입니다. 죽을 만큼 고생을 다들 하는 거죠 주변 사람. 죽을 만큼 고생도 하고 가차없이 죽입니다. 근데 아. 이 와중에 그러고 보니까 은근슬쩍 또 영업을 하고 있어. 완성 씨는. 결국 모든 결론이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영업이야. 아니요. 그냥 저는 그냥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새롭게 또 궤도물이 지금 복고적인 시간 궤도물이 재고 나왔는데 결론에 맞춰서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 내려고. 아니,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현재 아이돌하고 관련하면 어떤 겁니까라고 물었는데 다시는 아무나 돌아가. 조지 알랄 마틴으로 넘어. 네 마틴도 참 튕겨내. 재밌지 않습니까? 아 마틴 재밌죠. 네. 아까 잠깐 지드래곤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 예, 근데 예. 생각 보면은 너무 갑자기 뛰었나? 아니. 이 사람이 뛴 거야. 이게 완선 이게 씨가 원래- 뛴 거야. 그렇죠. 원래 하려던 얘기로 지금 돌아가는 거죠. 네. 스미스한건 아닙니까? 스미스한건. 네. 생각 보면 그 궤도들도 보면 다 이름이 특이한 이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캐릭터화된 이름을 그렇죠, 쓰는데 예전에 가수들은 자기 이름을 썼어. 그리고 네, 이름을 써도 맞아요. 뭔가 이렇게 특이한 이름을 잘 안 쓰고 굉장히 평범한 이름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혹은 특이한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바꿨죠. 네. 근데 요즘은
이름을 특이하게 개명을 하죠. 아니면 네, 아예 그룹 정말. 이름이 독특하거나. 아예 예명으로서. 네. 사실 그런 저는 식으로 뭐. 작곡가들, 작사가들 이름도 좀 막 네. 너무 네. 신기한데요. 무슨 그런 형제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용감한 제가 형제. 아까 왜 제가 남진 나오나 얘기했었잖아요. 두 사람 네. 다 본명이 아니잖아요. 네. 아, 이게. 그래요? 네. 남진은 이름이 남진이고 성이 남이 아니라 앞에 하나 더 있어요. 음. 김남진이나 정남진이나 네. 기억은 안 나는데 나훈아는 아예 이제 다른 이름이고 그런 것처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캐릭터화가 되면서 각자가 각자 새로운 예명을 붙이는 그러니까 트로트 스타들이 시절이 궤도물 시절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돌로 치면 예. 당시 70년대. 60, 70년대 뭐 현철 이런 사람도 본명 따로 있는데 정현철인데 현철이라고 한다거나 그러다가 이제 아이돌로 넘어오면서 전체가 아예 그냥 그룹화된 오션스 11 이런 것처럼 오션의 뭐 11명 이런 것처럼 소녀시대. 소녀시대 보면은 이름이 다 두 글자, 세 글자 뭐 네. 티파니 그렇죠. 뭐 그렇죠. 효연 이게 효연. 그렇게 뭔가 이렇게 그 보면 정도는 딱 괜찮지 않나요? 그 정도는 그렇죠. 상관하긴 그보다는 아이돌 초기로 돌아가서 그냥 H.O.T 보면은 H.O.T. 강타, 네. 뭐 저 그 연예계를 강타니까 강타라고 이수만 네.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름 이름이 아예 SM은 신화. 그때부터 그랬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음. 뭐 아예 뭐 신화 신화 G.O.D. G.O.D.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이름이 굉장히 큰 스케일이 큰 이름들을 썼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뭐 이제 슬슬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지금 우리가 뭐 아이돌을 보면서 와 멋있다, 와 예쁘다 하면서 좀 약간 보고 즐기고 또 약간 판타지에 대리시련, 그렇죠. 네 그런 대리만족, 게 이루어지는 원망충족. 것처럼 과거의 궤도물이 그랬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고 또 막 그렇죠.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현재 우리가 궤도물을 좋아한다면 그때 그런 낭만적인 그런 모습들이 멋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예. 네 싶은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거 제가 이 마음대로 붙인 이름이긴 한데 궤도물은 과도기의 문학이다. 오. 네, 사회가 과도기를 겪고 있을 때 잠깐 나타나는 아, 문학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 근대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 현대화된 그렇죠. 사회로 넘어가는 그 사이 그렇죠. 틈새에 탄생하는 그렇죠. 틈새에 나오는 흔히 말하는 근대 괴물적 자아니 뭐니 하는 이제 철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려운 말처럼 그 시절에만 잠깐 존재할 수 있는 사회가 적당히 얼개를 갖추면서도 적당히 성긴 상태에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것보다 더 사회망 구조가 촘촘해지면은 궤도가 활동을 할 수가 없게 없죠. 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음악 얘기했지만 적당히 각각의 기획사들이 적당히 활동하던 시절에 남진 나훈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완벽한 기획사에서 철저한 통제 완전 산업주의적인 상태선 그런 궤도 같은 이게 나올 수 없는 거죠. 힘들죠. 힘든 혼자 거죠. 살기 힘들죠. 그렇죠. 아이유가 굉장히 특이한 특이하죠. 케이스긴 한데 아이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궤도들이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아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세에 대한 일종의 안티테제로서 더 성행을 할 수 있었던 게 루팡3세 아닐까요? 같은 존재죠, 뭐. 네. 보면은 아이유도 혼자 그 맨 처음 뜰 땐 혼자서 뜬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뭔가 이렇게 딴 사람의 힘을 빌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롱하고 같이 나왔었잖아요. 처음에. 그러고 보면 아, 그렇죠. 예. 네. 혼자 뜨기 위해, 그러니까 물론 궤도물의 탐정이 꼭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건 아니면 아니죠. 최소한 기획사. 그렇죠. 글쎄 아이유는 기획사 작은 데서 시작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렇게 보면 지금 아이비는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아이비는 이제 컴퓨터 때. 아이돌이라고 하기에는 그런가?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솔로로 활동하는 가수들 많이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룹으로 활동을 했다가 거기서 캐릭터를 키워서 그렇죠. 자신이 이제 캐릭터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대표적으로 이효리 굳이 따지면은 이제 산업사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에서 모더니즘 세계로 돌아오는 느낌이겠네요. 굳이 어렵다. 어려워. 근데 이제 앞으로의 장르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지금 시대의 욕망을 반영할지가 또 궁금하긴 해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그런 캐릭터가 가능한 가상 세계나 과거 세계 같은 거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한은 지금 현재를 배경으로 힘들지 않나. 아까 이제 완선 씨가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던 롱 라무라도 결국은 그렇죠. 그 현대가 배경이 아니죠. 네. 예,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그 작가가 만들어낸 시대인데 좀 중세 느낌이 많이 나고요. 그냥 이게 좀 주목이 되는 이유는 지금 이런 시대에 되게 복고적으로 나온 그렇죠. 그런 소설이기 아까 때문이지 아이유의 앞으로 어떻게 안티테제. 될지는 모르겠네요. 결국은 궤도물이라는 것 자체가 현대에서는 현대를 배경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인물이 초인처럼 가상의 존재가 되거나 배경이 가상의 존재가 되지 않으면 네, 그런 의미에서 고룡이라는 사람이 무협에서 궤도물을 쓸 수 있었던 이유도 네. 그런 그 이유가 있지 무협이란 않나. 거 사회 그것도 자체가 근대적이긴 그 배경 하지만 자체가. 네, 네. 무협에서는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현대를 배경으로 나오는 그 경찰 소설들과 네, CSI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네, 그렇죠. 시간이 더 이상, 다 돼가니까 그건 얘기를 다음에 하기가 얘기를 참 하도록 힘듭니다. 하고요. 네,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네. 나중에 좀 더 이어서 정규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면 그런 부분들도 아니죠. 여러분의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또 할 수 있어요. 네. 라디오 스타처럼 이렇게 끝맺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제발.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예, 그래서 1부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2부 역시 여러분의 제보 받고요. 뭐 예. 이런 책을 다뤄줬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책이 나왔는데 왜 안 하냐? 혹은 이런 장르도 재밌지 않냐? 아니면 제발 해주세요. 네, 이런 것들 받고요. 특히 저희에 대한 감상, 네, 감상 정말 받고 중요합니다. 있습니다. 네, 제발, 네, 다음 주에 또 제발. 만납시다. 제발. 네, 저기 마무리 한마디 해주시죠, 지상 씨. 아 제가 마무리하나요? 네, 뭐 각자 소감 같은 거 얘기 안 하나요? 제가 갑자기 얘기하자니까 뭐 그렇던데. 소감? 각자 한마디씩 해보죠. 네, 처음으로 어쨌거나 뭐 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해봤는데 네, 궤도물에 대해서 먼저 하시죠. 예, 제가 맨 마지막에 네, 정리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게 준비할 게 많네요. 준비할 것도 많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이 늘어나는 느낌이 좀 있고요. 아무튼 내공이 참 딸립니다. 덕력이라고 표현 안 하시는군요. 덕력이나 내공이나 그건 그렇긴 한데. 네. 저는 역시 사람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야 그래서 네. 결말에 닿지 사랑하지 않고. 않나? 지금 사랑하는 거 보이지 않나요? 네. 역시 사람은 좋아하는 너무 거에 대한 넘쳐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전 좋아하는 게 많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추천을 해주면 또 보고 하니까 여러분이 네 뭔가 추천하는 장르나 혹은 뭔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다 봤습니다.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기가 기회예요. 초기가 인기 없을 때 팬으로 따라 붙어야지 이제 얼굴도 나누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직접 만날 수도 있고 그런 네, 거예요. 네. 저희 주소는 이제 다음에 알려드릴 것 네. 같은데, 네, 아직 만들질 않았어요. 현재는 저희 트위터 계정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트위터 계정은 네 개인적으로 네 검색을 추천하고요. 네. 네, 네, DC.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든 개들이 많이 치고 스코미 잘 넣고 이런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박수와 환호성만 담당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좋지 않나요? 들어요. 잘했어요. 박수와 환호성 담당. 네. 그냥 뭐 그 담당한 거 정도로만으로도 이 자리 한 구석 찾은 것만으로도 기쁘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 주가 위트위트합니다. 제발 불러줘. 다음에도 네. 불러줘. 예. 네. 이게 제 소감입니다. 네. 제가 방금 급하게 멘트를 적어봤습니다. 저거 왔어요? 적어 놓았습니다. 네, 해봅시다. 여러분 얘기하시는 동안. 두근두근. 그래. 기대됩니다. 궤도 신사의 7가지 도구 중 가장 중요한 도구는 현장에 남겨놓은 낭만 그리고 사랑이다. 네. 고맙습니다. 내가 썼어 이런 거. 낭만과 사랑. 낭만과 사랑 궤도의 그것이 궤도 신사의 가장 가장 큰 도구다. 개인적으로는 근성 이런 게 더 좋은데. 근육 근성 이런 게. 다음엔 프로레슬링 갈까요? 좋은데요. 프로레슬링 근데 합시다. 잠깐만 책을 기반으로인데 그러네. 제가 하나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